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이제 객관적 병합 끝나고 주관적 병합 들어왔습니다. 다수 당사자 소송, 공동소송의 종류와 요건, 예, 역시 어렵습니다. 객관적 병합, 주관적 병합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나는데 복잡하고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형법 같은 경우도 범죄를 혼자 저질렀으면 간단해. 그 사람 죄만 보면 되는데 공범관계가 엮였다든지, 민법에서도 채무자가 여러 명이야, 채권자가 여러 명이야. 그럴 때는 법률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소송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구가 여러 개면은 그 청구가 단순병합이니 선택 예비적이면 어떡하니 재판 탄루 판단 유탈 복잡하게 지난 시간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부터는 이제 사람이 여러 사람이야. 사람이 여러 사람. 복잡합니다. 여기서 이제 총론적인 부분을 찬찬히 한번 뜯어보고 사례들을 한번 보는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예, 공동소송이 뭔가? 일단 그게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죠? 공동소송이라 하면 한 개의 소송 절차에서 원고 또는 피고가 다수이거나 또는 쌍방이 다수인 경우를 말한다. 한 개의 소로서 수개 청구하는 경우를 소위 객관적 병합이라 하고, 공동소송을 주관적 병합이라 한다. 그렇군. 인정한 이유는 저러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종류를 보십시다.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 상호간에 합의락정 필요가 없는 공동소송으로서 공동소송인 간에 상호간에 승패가 일률적이 필요가 없는 공동소송의 형태를 말한다. 뭐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통상 공동소송입니다. 보통 공동소송 또는 통상 공동소송이라고 하는데, 합의락정에 필요가 없다. 합의락정에 필요가 없다. 그 말이 누구는 지고 누구는 이겨도 된다. 그런 말이야. 공동소송으로서 승패가 일률적으로 될 필요가 없는 공동소송의 형태. 통상 공동소송. 예컨대 건물의 수인의 불법적 점유자에 대한 각 명도 청구, 수인의 대여금 채무자에 대한 각 대여금 청구 등이 예이다. 통상 공동소송. 그 다음에 필수적 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이라 하면 공동소송인 사이에 합의를 확정에 필요로 하는, 누군 지고 누군 이기고 하면 안 돼. 그죠? 이기려면 다 이기고 지려면 다 져야지. 그죠? 공동소송이다. 67조다. 전문 아마 수없이 열어보게 될 겁니다. 일단 필수적 공동소송은 또 소송 공동이 강제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고유필, 유사필 나눈다. 소송 공동이 강제되느냐, 강제된다는 것은 공동소송인 전부가 한꺼번에 원고가 돼야 돼. 또는 한꺼번에 피고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 적격이 없어. 그죠? 그러한 경우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그렇지 않아. 따로따로 들어가도 돼. 근데 들어간 이상 합의락정은 돼야 돼. 그런 경우는 유사필 수적 공동소송. 그 내용을 정리해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소송 공동이 법률상 강제되고 합의락정 필요가 있는 공동소송이다. 즉 수인에게 소송 수행권이 귀속되어 수인이 공동으로 원고 또는 피고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 적격 1호 부적법 해지는 경우이다. 이 말을 꼭 아십니다. 그죠? 시체법상 관리처분권.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 고유필을 할 때는. 그죠? 시체법상 관리처분권이 수인에게 기속되는 때이므로 시체법상 근거에 의한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도 한다. 예. 시체법상 관리처분권이 수인에게 기속되는 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하뷰재산 같은 겁니다. 하뷰재산. 하뷰재산 같은 경우는 조합원 전체가 원고가 되든지, 상대로 할 때는 조합원 전체를 피고로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이라는 말이
고유필 서명할 땐 꼭 들어간다. 그 다음 유사필. 소송 공동은 강제되지 않으나 그러나 소송이 일단 들어왔으면 합의 확정 필요는 꼭 있어. 그런 공동소송이다. 즉 수인이 공동으로 원고 또는 피고가 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일단 공동소송인 의로된 이상 합의 확정이 요청되어 승패를 일률적으로 해야 할 공동소송이다. 이는 소송법상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확장될 경우에 인정되는 공동소송이로서 서로 판결의 효력이 확정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수인이 함께 제소하는 경우로 소송법상 근거에 의한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한다. 고유필에서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이란 말이 꼭 들어간 것처럼 유사필에서는 판결의 효력이 확장될 관계에 있는 수인,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 그죠? 판결의 효력이 확장된다. 저 말이 꼭 들어갑니다. 그 다음 또 이론상 합의확정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을 딱 보니까 우리 지금 통상공동소송, 고유필, 유사필 이 세 개 나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론상 합의확정 소송 이름에서 딱 보니까 아 이론상 얘기군. 예. 하도 주장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이 답안 예시 답안에도 등장한 것 같은데 가볍게 그냥 제가 굳이 알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상으로는 합의 확정 필요가 없으나 공동소송인의 각 청구가 동일 사실 또는 동일 법률관계에 기일하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 각 청구에 관하여 단순히 합의 확정이 이론적, 실천적으로 요청된 경우를 이론상 합의 확정 소송이라 한다. 예를 들면 수인의 연대 채무자에 대한 청구와 같이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동일한 권리의무의 주장인 경우이다. 예를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예.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르겠다. 예, 모르셔도 됩니다. 예. 사례형이라든지 시험 칠 때 전혀 뭐 이것 때문에 시험이 곧 뭐 애먹고 그런 거 없습니다. 흥미삼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론상 합의확정 소송이 아닌데 법상 인정하지 않아. 판례도 인정하지 않아. 그죠? 근데 이론상으로 볼 때 이게 합의확정이 안 되면 좀 이상해, 소송이. 그래서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죠? 예. 한번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길다. 그죠? 쭉. 예. 공동소송의 요건으로 왔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려면 객관적 요건 이외의 주관적 요건을 요한다. 다만 공동소송의 객관적 요건은 직권조사사항임에 반하여 주관적 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며 피고의 이의를 기다려 조사한 항변사항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고는 가야 되겠다. 그죠?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이 됐다는 것은 청구 또한 여러 개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들어왔으면 각별로 청구가 또 있잖아. 그죠? 그래서 주관적 공동소송이 들어오면 당연히 객관적 병합 요건을 갖춰야 돼.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죠? 객관적 요건도 필요하지만 주관적 요건이 당연히 있어야 공동소송이잖아. 그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그 사람들마다 각별로 청구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 요건도 갖춰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죠? 다만, 객관적 요건, 요거는 직권조사상이야. 그죠? 객관적 요건 뭐였죠? 동종절차 공통관할권. 지난 시간까지 계속 여러 가지 있지만 하여튼 객관적 병합에서 두 개는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동종절차 공통관할권. 이거는 직권조사상이야. 근데 이 주관적 요건은 주관적 요건 이따 치고 뭔지 몰라. 근데 주권조사상이 아니면
피고의 의의를 기다려 조사한 항변사항이다. 주관적 요건, 법전 한번 열어보고 갑시다. 이쯤에서 법전 조문을 좀 표시를 해주면 좋은데, 그죠? 요 있네. 요겁니다, 요거. 요 조문을 열어서 주관적 요건을 법제 65조를 열어서, 예, 우리가 여태까지 찾은 조문들은 절차 조항이 돼서 간단했는데, 65조부터 70조까지 이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동소송이 있고, 소송 참가도 그 다음부터 86조까지 쭉 있는데, 여기는 조문이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조문의 내용을, 그러니까 조문 몇 개 안 되는데, 기본서 보면 책은 막 200페이지가 되잖아. 그죠? 이 조문 설명하는데, 그래서 조문을 찬찬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예. 공동소송의 요건.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자르십시오.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해서 이렇게 되거나, 또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이렇게 문장을 좀 잘라야 이해하기가 쉬워. 한꺼번에 쭉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게 공동소송 주관적 요건이라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주관적 요건 탈락. 예. 근데 또 있어.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그리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또한 같다. 그 말은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또한 같다. 그 65조 조문을 공동소송의 요건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가 있었죠. 그죠? 우리가 전문에서 자른 것이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 의무가 여러 사람이 공통되거나 1번, 첫 번째, 두 번째, 사실상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문장이 세 번째입니다. 그죠?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 의무가 같은 종류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 공동소송의 요건은 세 가지가 있다. 그런 경우에만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이 될 수 있지. 아무나 서울 사는 김갑돌하고 부산에 사는 김을동이가 그냥 소송을 하는데 우리가 소송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 둘이 공동소송인 합시다.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65조의 요건에 맞아야만 그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고, 공동소송의 종류는 통공, 고유필, 유사필 등이 있었다. 그 내용이 지금부터 공부하게 될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살펴봅시다. 주관적 요건. 청구에 관하여 공동소송인 상호 간에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가 하는 요건으로서 65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본조의 주관적 요건으로 열거한 것은 예시적인 것은 이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으며 혼합도 유추도 허용된다. 요만큼은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 읽으면 더 헷갈릴 수가 있어. 그죠? 삭제. 뭘 유추가 가능해. 65조에 있는 것만 됩니다. 어디서 포온 글이기 때문에 가끔 생뚱맞은 문장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본 교재 예시답안을 제가 읽어보니까. 근데 읽어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본 가지가 흔들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예. 예. 그런 거 그냥 모르시면 이 무슨 소리야? 그러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본 가지에 충실하시라. 나온다. 그죠? 권리 의무 공통.
그다음 여기 보니까 권리 의무 동일한 사실상 법률상 원인을 기인한 때 나오잖아, 그죠? 이렇게 나눠줬잖아. 권리 의무 동종 사실상 법률상 동종의 원인을 기인한 때 요거 딱 있다, 그죠? 각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저게 무슨 말인지, 저거 권리 의무 공통 들어도 저게 무슨 말인지 와닿질 않아. 그게 대표적인 경우가 합유 재산이 공유자까지 요게 권리 의무 공통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합유 재산. 조합 합유 재산은 조합은 아닙니까? 그죠? 조합은 전체가 이렇게 돼야 되지. 그 곤란하다. 연대 채권자, 연대 채무자의 소송 권리 의무 공통으로 봅니다. 불가분 채권자, 불가분 채무자. 예,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혹시 또 사례를 보면 또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사례는 요것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만 하셔도 합유재산에 관한 어떤 공동소송, 특히나 또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무리는 없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 권리 의무가 동일한 사실상 법률상 원인에 기인한 때. 예를 들면 동일한 사고에는 수인의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수인의 가해자에 대한 이건 금방 알겠다, 그죠? 예를 들어 보니까 저럴 때는 공동소송으로 해야 되겠군. 그 다음 권리 의무가 동종이며 사실상 법률상 동종의 원인에 기인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좋습니다. 객관적 요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제가 적어도 공동소송의 수만큼 이거잖아요. 그죠? 주관적 병합이 되면 당연히 공동소송인 수만큼 여러 개의 청구가 존재하잖아. 그죠? 객관적 병합이 당연히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건을 갖춰야 된다. 동종절차, 공통관할권, 253조 동정절차, 공통관할권, 관련 재판적까지 설명하시고 읽고 복잡하다 생각하시면 버리셔도 됩니다. 항상 제가 읽고 이해 안 되면 버리셔도 됩니다. 버리셔도 되는데 항상 잊지 말아야 될까. 본가지는 잊지 말자. 우리는 주관적 요건, 주관적 공동소송에서 주관적 요건하고 그럼 객관적 요건이 따라오는데 그 뭐냐? 두 개 동정절차 공통관할권. 예. 만 본가지를 잊지 말자. 항상 이렇게 예시답안 읽거나 공부할 때도 뭘 읽었는데 너무 강론적인 거, 디테일한 거 내가 몰라. 너무 거기에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모르면 몰라도 되는가 보다. 그냥 편하게 버리시고 본가지에 충실하시라. 본가지에. 예. 법률상 병합이 금지되어 있지 않을 것. 저런 게 있나 보다 하십시오. 요건의 심사. 이게 다구나. 요건의 심사. 엄청 기다렸어. 요건의 심사. 아까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은데 공동소송의 객관적 요건은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나 주관적 요건은 직권 조사항이 아니면 피고 이의를 기다려 조사해야 하고 피고의 이의를 기다려 조사해야 하고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항변사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직권 조사사항이 아니라 항변사항이다.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이의를 기다려 조사해야 하고 피의가 이의 없이 응소하면 주관적 요건의 흠결이 있어도 공동소송이 허용된다. 그렇다. 피고가 이의 없이 응소하면 주관적 요건의 흠결이 있어도 공동소송의 관련성 각별로 심판해야 된다. 예,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그 다음 예,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긴 사례인데 13년도인가? 맞죠? 법무사 시험 문제. 제가 친 시험이군요. 아주 저 시험 칠 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왜? 몰라서. 실력이 부족해서 오전에 쳤는데 오후에 점심 먹을 때 이 얘기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냥. 그거 통공이야 필공이야. 아, 저분은 급하게 미처 못 보고 오셨군. 통공 필공이 아니라 지금 합유재산이라는데 당연히 고유필이죠, 그죠? 저는 그 이후로도 몇 년도 고생했습니다. 일단 사례를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죠. 필수적 공동소송의 법리를 이해하는데 좋은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을병정무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들인데 을병정무가 각자 자신의 토지에 출자하여 그 지상에 8세대 규모의 다세대 주택 한 동을 짓고 각자 한 세대씩 소유하고 나머지 4세대 중 2세대는 시공회사의 공사대금에 충당하며 나머지 2세대는 전매하여 수익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위 4인 공동 명의로 건축 허가를 얻은 다음 A건설 주식회사에 다세대 주택의 신축 공사를 도급 주면서 위 다세대 주택 중 101호와 102호를 공사대금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전형적인 재건축, 그죠? 협약이다, 그죠? 재건축. 원래 재건축 이렇게 하잖아, 그죠? 몇 개, 네 사람, 4개, 집이 4개인데 8개를 만들어, 그죠? 그 2개는 팔아서 공사대금하고 2개는 우리가 나눠 갖자. 개발 이익 아주, 그죠? 소외회사는 공사 진행 중 위 다세대 주택 중 101호를 갑에게 분양하였다. 그랬겠죠. 자기 공사 대금으로 받은 거니까 101호는, 그죠? 근데 갑은 을병정무가 위 도급계약상의 특약에 의하여 소외회사에 101호를 공사 대금으로 제공하고 이를 타에 분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갑이 소외회사로부터 101호를 분양받았음을 주장하며 을병정무를 상대로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101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 그죠? 지금부터 이제 문제인 거야.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과정에서 을병정무인데, 그죠? 을병정은 소송 대리인 선임하여 갑의 청구를 다투었고, 무는 소장 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었고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다, 그죠? 합유재산이라는 걸 벌써 우리는 이제 문제 풀어나가면 이거 합유재산이다 전제로 이렇게 고유필의 법리를 하는 것 예시다만 보고 얘기합시다. 하여튼 간에 갑의 청구를 다투었는데 무는 안 왔다. 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에 대한 을병정의 항변을 받아들여 이들에 대한 갑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무가 갑의 주장 사실을 다투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무에 대한 갑의 청구는 또 인용하였다. 1심 법원 판결에 대하여 갑은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항소하였고 무는 또 항소하지 않았어. 항소심은 갑을병정에게 변론기에 통지하고 심리를 진행한 다음 을병정의 항변을 받아들여 갑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심 법원 저렇게 했고 항소심 저렇게 했는데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의 위각 조처에 대해서 논평하시오. 뭐 잘못된 거 지적하시오. 이 말이에요.
1심은 뭘 잘못했고 2심 뭐 잘못했고 해서 그 대법원 판례에 보면 그렇게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돼 있어. 그죠? 이 판례, 이 문제의 소재가 된 판례를 보면 1심은 이거 잘못했고 2심은 이거 잘못했으니 이렇게 한다. 그래서 파기환송. 좋습니다. 문제의 소재, 합의 관계인지 여부. 그래요.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직은 잘 모르니까 그죠? 우리는 천천히 보면서 합시다. 우리가 알면은 이게 합의고 조합이니까 고유필이다. 그럼 1심하고 2심 조처를 바로 논평할 수 있어. 그죠? 우리는 아직 모른다 치고 처음부터 봅시다. 굉장히 문제의 소재부터 한번 봅시다. 가이드가 좀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가이드 한번 봅시다. 갑이 을병정무에 대해서 공동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공동소송의 형태가 다수자 간의 법률관계이므로 그게 조합관계인지를 검토하고 조합관계입니다. 그죠? 조합관계. 그 소유관계가 합유잖아. 그죠? 그러면 고유필인데 1심에서 무슨 누구 빠지고 2심에서는 뭐 항소를 했는데 누구 항소는 뭐 어쩌고 이렇게 합의를 확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죠? 합의를 확정. 이렇게 단체로, 고유필이면 무조건 단체로 다 해야 돼. 그죠? 근데 뭐가 빠졌는데 그것도 간과하고 그거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죠? 고필공에서 심판 방법에 대한 검토를 통해 1심과 항소심판적 법원지 검토합니다. 맞습니다. 저 순서로 한번 봅시다. 문제 소재. 갑이 A사를 대위하여 을병정무를 대상으로 공동소송 제기하였는데 무가 소송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1심이 일부 인용 판결하고 항소심도 일부만을 심판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바 이 적법성이 문제된다. 그러니까 따라서 사안의 공동소송이 합의일 확정을 요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통공인지 검토하여 적법한지 검토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을병정무의 재산이 조합체고 합유재산이라는 것을 먼저 논증을 해야 돼. 그런 다음에 고유필로 가서 1심 조처는 잘못, 2심은 이거 잘못 이런 순서로 가는 겁니다. 소송의 종류, 을병정무가 합유관계인지 여부, 조합인지 여부. 사안에서 을병정무는 각자 자신의 토지를 상호 출자하여 다세대 건물을 짓고 일부 세대는 직접 소유하고 나머지 세대는 시공회사의 공사대금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다세대 건물의 신축 사업을 동업으로 하는 조합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저 합의의 해석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을병정무가 합의한 그 합의의 성격이 뭐냐? 조합계약이다 이거죠. 따라서 위 사업의 결과로 취득한 다세대 건물은 조합의 재산으로 을병정무의 합의재산이다. 고유필인지 갑이 용고가 되어 을병정무를 피고로 하여 조합재산에 대해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는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조합원 인피고들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이하에서는 고유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조합이다. 공동사업 경영 이런 말이 들어가는데 그죠? 이런 을병정무가 재건축 해가지고 이런 앞에 문제에 주었던 그 사안에 그런 거 할 때 조합이다라고 할 때 이 합의의 성격을 밝힐 때는 공동사업 경영의 목적 공동사업 경영의 목적이 있으므로 사안의 합의는 조합계약이라 해석된다. 판례의 표현의 빌리면 이렇습니다. 그죠? 이런 사안이 있을 때 그게 공동사업 경영이라고 봐가지고 그래서 조합으로 가서 고유필로 가는 겁니다. 예. 누락하신 것 같아서.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방법. 예. 우리가 본문 내용이 없었으니까 여기서 본문을 대체해서 공부하기로 합시다. 그럼 고유 필이면 어떡하냐? 연합관계다. 상호 연합관계이며 공동소송인 독립원칙은 적용되지 않고 합의일 확정 판결만 허용된다. 이거는 어디냐? 통상공동소송이잖아. 그죠? 통상공동소송이고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은 합의일 확정 판결만. 합의일 확정 판결이 뭡니까? 이기려면 당사자 전원이 승소, 지려면 전원이 패소. 누구는 지고 누구는 이기고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연합관계는 요구대무로 개별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예, 됐고. 사안에서 을병정은 대리인 선임하고 무는 대리인 선임 안 했다 하여도 그래도 그건 괜찮아. 그죠? 거기까지는 괜찮아. 다만 고유필은 합의일 확정을 요하는 소송인데 1심 법원은 이게 문제라는 거죠. 1심 법원은 일부 공동소송에 대해서 인용 판결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 이를 판결을 구구하게 하지 말라는 게 고유필이에요. 그죠? 구구하게 한다고 그래. 누군 이기고 누는 진다. 합의일 확정이 어긋나서 위법하다. 요렇게. 소송요건 조사와 누락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의 보존. 이건 사안과 관계없는 것 같은데 고유필이라서 예, 사안과는 관계가 없지만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인을 공부한다 치고 이렇게 이거는 이 문제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나옵니다. 소송요건 조사와 누락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의 보존, 조사, 소송관계는 복소이므로 소송요건을 개별적으로 조사, 공동소송 1인에 대해서 한 사람만 소송요건 흠결이 있으면 전부가 가. 예? 한 사람만 소송요건 흠결이 있어도 전부가 가. 그럼 누락된 공동소송인을 보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 명이라도 누락됐을 때는 당사자 적격의 흠결로 부적법하게 되므로 누락된 사람을 보정하는 방법으로는 이걸로만 알아둡시다. 저는 뭐 별소 얘기 별로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죠? 공동소송 참가가 있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68조에 의한 추가가 있다. 그러면 68조 한번 찾아봅시다. 조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필수적 공동소송의 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67조 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67조 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뭡니까?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거예요. 필수적 공동소송. 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1심 변론 종결할 때까지 원고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된 사람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허가할 수 있다. 68조 1항에 필수적 공동소송인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누락되면 각하되니까 추가하는 방법이 있어. 그게 68조예요. 그죠? 네. 소송 자료의 통일 67조 2항의 내용입니다. 67조 예, 여기서 읽고 갑시다. 67조, 68조 바로 위에 있는 건데요. 소송 자료 저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의 소송 행위는 전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가진다. 그게 1항이야. 한 사람의 소송 행위는 전원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 다음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 행위는 이익, 불이익 불문하고 전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 요게 67조. 조문 내용이 좀 어렵죠. 그죠? 조문 내용이 좀 어려워. 천천히 엄밀히 해봐야 돼. 이거 근데 많이 나옵니다. 조문을 묻는 사례를. 예. 68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 필수적 공동소송인데 당사자 한 명 빠졌는데 어떤 방법이 없겠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대답을 5점 이래가지고 간단하게 물어보고 그럼 68조 있습니다. 맞다 네 말이. 67조 사안의 경우 67조로 적용하는 겁니다. 비록 무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하더라도 을병정의 소송행위는 무의 이익을 위해서도 효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1심 법원이 무가 다투지 않았음을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방법 위반 위법한 판결이 될 것이다. 요게 여기 67조 그죠? 요 67조를 여기다 적용하신 거예요. 그죠? 사안의 경우. 그럼 67조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마. 소송 진행의 통일, 소송 진행도 같이 해야 돼. 변론 분리나 일부 판결 안 된다는 거죠. 상소 여기도 잘 읽어야 돼. 상소 잘 읽어야 돼 이것도. 상소 기간은 각 소송인별로 개별 진행. 다만 전원에 대해 상소 기간 만료되기까지는 당해 판결 확정되지 않는다. 요 말. 아니 2번.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전원에 대하여 확정 차단 상급심의 전부 이심. 네.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그 다음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전원이 모두 상소심에 이심된다면 상소하지 않은 다른 공동소송인의 상소심의 지위가 문제되는데 통상 단순한 상소심 당사자로 본다. 여기 긴 판례가 하나 있는데 이 판례를 읽으면서 어차피 사례는 다 풀었어. 그죠? 이 판례를 읽으면서 판결의 합의 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 또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 차단 전체로서 상소심 2심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이 전원에 대하여 심리 판단할 것이니 이러한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본안 판결을 할 때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전국 판결을 선고해야 되는 것이지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해서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에 대한 추가 판결을 한 것은 모두 허용될 수 없다. 네. 뭡니까? 객관적 병합에서 단순 병합이 아닌 예비적 선택적 병합과 같은 논리죠. 그죠? 일부 판결하지 마라. 구하여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상소의 경우 전원에 대한 확정 차단 2심 전부 심판 대상 전원에 대하여 전국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된다. 따라서 사안에서 이 말이에요. 갑이 을병정 만을 상대로 항소하였다 하더라도 무에 대한 부분도 이심이 되는 바 항소심 법원은 무에 대해서도 심판 대상으로 삼아 하나의 전부 판결을 해야 되는데 항소심 법원은 위법하다. 뭐 위법하냐?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뭐 판례라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죠? 위법하다. 본안 재판에 통일됐습니다. 그거는 사안의 해결 이상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심 법원에 대해서는 저러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1심 법원이 무가 갑의 주장을 다투지 않았다고 하여 무에 대해서만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방법으로서의 합의 확정의 요청과 1인의 소송행위는 전원의 이익에 위해서 효력이 있다는 법문에 위배한 위법한 판결이라고 볼 것이다. 오, 67조 말씀하셨다고요. 우리 67조 그 어려운 조문 읽은데 그거 이럴 때 써먹는 거. 그 다음 항소심은 또 뭘 잘못했니? 항소심 법원이 갑이 무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무에 대한 부관을 누락하고 판결을 내린 조치는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상소에서 전원에 대해서 확정 차단, 이심되고 전원에 대해 심리하에 따른 심판 방법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합의 확정에 요청에 어긋나는 위법한 조치라고 판단이 된다. 예, 이렇게 굉장히 종합적인 내용을 좀 물으신 거죠.
좋습니다. 계속 지금 저 13년에 법무사에서 저렇게 내시고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조합 합유재산에 관한 공동소송에 관한 문제거든요. 15년에 또 법원행시에 내셨어. 법무사 내고 법원행시 내고 사무관 시험에만 안 나왔어 아직. 그죠? 글쎄요, 뭐 그 시험의 성격이 많이 다를까요?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하지만 두 시험에 나왔고 한 가지 안 나왔다 그러면 우린 기다리는 거죠. 그죠? 두 시험 다 나왔다. 법원행정처에서 세 가지 치지 않습니까? 1년에 주관식. 그죠? 법원행시, 법무사, 사무관 승진.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요 문제까지 좀 보겠습니다. 사안 파악하시죠. 을병 및 정은 동업약정에 따라 A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지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두고 있었는데 갑은 을병 및 정을 피고로 삼아 을병 및 정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로부터 A 부동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한 소를 제기했다. 각 대답하시오. 문제 다 잘라줬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나가도록 합시다. 1-1문 1점 위 소송에서 피고 을은 소장을 직접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피고 병과정은 원고 갑의 청구원인 주장을 부인하였는데 법원의 심리 결과 원고 갑이겠죠. 그죠? 원고 이 주장하는 매매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였다. 이 경우 법원은 피고 을병 및 정에 대하여 각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밝히고 그 근거를 밝히시오. 20점. 한 문제 한 문제 다 잘라져 있어. 그죠? 좋습니다. 결론. 기각한다. 왜 기각이냐? 결국에는 증거가 부족해가지고 증명책임 부담의 문제인데 그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냥 논리적으로. 일단 조합이고 고유필이고 그죠? 일단 봅시다. 예, 여기 요거요. 동업약정의 저 법적 성질을 조합과 비법인 사단을 구별하는 판례를 인용하셨습니다. 비법인 사단과 조합을 글쎄, 예. 비법인 사단의 어떤 실질을 나누는 여기에서 비법인 사단을 밝히는 판례 내용입니다. 예,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는 이 합의 약정이 동업 약정에 따라서 이게 조합으로 실질을 가진다는 이것도 아까 그 말 있잖아. 그죠? 이 사안을 보면은 그죠? 공동사업 경영의 목적이 있는 조합이라 판단된다. 합의의 성격을 그렇게 밝혀두시면 됩니다. 저거를 비법인 사단 판례를 좀 인용한다는 것은 약간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일단 조합입니다. 그러면 조합이면 갑의 을병정에 대한 소송의 형태는 뭐냐 이거죠. 합유물의 처분 변경에는 합의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합유 지분 처분에도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보면 민법 조문을 들먹거리면서 그죠? 이것은 소송 공동이 강제되고 합의락정이 요구되며 이 말 시체법상 관리 처분이 공동 기속된다. 요 말이 꼭 들어가야 돼. 요 말이 왜 들어가냐면 이 예를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그죠?
조합재산, 합유재산 생각하면 시채법상 관리처분이 공동기속된다. 그래서 고유필이다. 요렇게. (67조로) 또 말씀하십니다. 그죠? 한번 처음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필수적 공동소송인은 판결의 합의락정 요청상 공동소송인 상호 간에 상호연합관계가 있게 된다. 따라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가진다. 그게 67조 내용이었다. 이에 반하여 불리한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전원이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반대 해석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또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 절차 중지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67조에 또 있다. 사안의 경우 피고 우리의 소장을 직접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 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자백간주에 해당하지만 이는 불리한 행위잖아. 그죠? 변과정이 공동으로 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없고 변과정이 갑의 청구원인 주장을 부인한 것은 유리한 행위로서 전원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좀 어렵다. 그죠? 증명책임입니다. 왜 기각되는지 여기서부터 봅시다. 일반론은 됐고 일반론을 읽어보시고 사안에서 원고 갑이 주장하는 매매 사실은 권리 근거 사실 아닙니까? 그죠? 증명 책임이 지한테 있어. 갑에게. 근데 증거가 지가 그 증거를 못 댔어. 그죠? 갑이 주장해서 갑이 입증해야 돼. 근데 자기가 입증을 못 했어. 그러면은 매매 사실은 증거가 부족한 경우 법원은 갑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기각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다. 짧은 문제였는데 배점이 왜 20점이나 되었던가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죠? 조합재산이라는 걸 밝혀주고 조합이면은 그럼 소송의 형태는 무슨 형태인데 67조 결국에는 증명책임까지. 예, 시간이 좀 여기서 잠시만 끊었다가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